안녕하세요. 저는 토스에서 플랫폼 프로덕트를 담당하고 있는 안미영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정말 잘 지었나 봐요. 여러분 그 제목에 다 이끌려서 오셨죠? 예, 토스에서 그림 제일 잘 그린 사람 안미영이라고 소개하고 싶었고요. 자, 오늘 저는 제로 투 원을 넘어서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으로 저를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저 오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토스 지원하고 싶었는데 나는 실험 경험이 없어서 PO 경험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지원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손 있으시면 괜찮으세요? 네. 토스가 그냥 실험을 맨날 하는 아주 뾰족한 실험만 하는 PO만 있을 것 같지만 요즘은 저와 같은 플랫폼 PO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저와 같은 플랫폼 PO들이 어떻게 생각을 구조화해가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해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레슨런의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프롬프트에 얼음 한 조각 그려보자고 했거든요. 지금 머릿속에 혹은 종이에 얼음 한 조각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실 것 같으세요? 얼음 한 조각을 머리에 띄웠다. 네, 막 그리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약간 시간을 들여보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얼음이란 것은 좀 어떻게 그렸을까? 네, 가볼까요? 자, 이렇게 단순한 얼음 조각을 하나 그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얼음이라고 하면 그냥 얼음 조각 하나지. 그렇죠? 두 번째, 이렇게 겹쳐진 얼음에다가 막 그라데이션 넣고 막 그림자 넣었어요. 막 디테일까지 챙겨가지고 그림을 그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 혹시 이렇게 얼음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흐트러져 있는 그림 그리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그리신 분 있다면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오늘 발표 끝나고 먹을 아이스바를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한 이유는 생각은 바로 이렇게 얼음처럼 진화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조각에서 구조를 만들고 흐름이 생기고 하나의 명확한 형태로 완성되는 것.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자라는 게 아니라 PO가 가져야 될 사고의 구조화 능력, 그걸 어떻게 그려갈까? 그거가 오늘 진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그림 잘 그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정말 그림 잘 그려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많이 PO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장표에다가 그림 예쁜 그림 많이 그리시잖아요. 예, 그런 그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림은 이런 거예요. 중요한 머릿속에 떠다니는 그런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실마리들을 잘 구조화해서 얼음 결정처럼 얼려놓자. 그게 어떤 다른 작업의 실마리가 되든요. 그런 거를 하는 걸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생각을 잘 그려야 되는 건데요. 제가 우리 이제 PO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PO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세 가지를 잘한다는 건데 구조화 능력이 좋다, 문제 해결 설계력이 좋다, 그리고 시각화 능력이 좋다.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너무 알겠죠?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문제 앞에 다가서면 머리가 하얘져요. 생각은 많은데 막 그림은 막 안 그려지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까 떠올린 얼음이 이제 물이 되어서 없어지기 전에 요거를 어떻게 구조화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걸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 이제 그림을 생각을 그리기 시작하면요, 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서비스를 담당하고 계실 거예요. 정산이 오래 걸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슬랙에서는 막 정산이 왜 안 되냐, 나 지금 정산 빨리 해야 되는데 미팅을 막 해요. 미팅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그러면 다들 이제 여기 미팅처럼 앉아가지고 누군가 우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점이 정말 자주 옵니다. 이때 시작해야 될 게 사고의 구조화예요. 아까 전에 얼음을 입체로 만들었던 것처럼 정보를 잘 수집하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입체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그냥 정보를 모으는 것에서 끝나서 정말 입체적인 정보로 재탄생하거든요.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플랫폼 PO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조화를 했는데 이 구조화가 잘 됐나? 내가 잘한 건가? 잘 구조화했나를 한번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구조화된 결과물이 흐름이 있나? 논리적인가? 그러면 일단 카테고리로 잘 정렬되는가 보고, 핵심이 명확해서 이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나? 이것도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정리되었나, 이런 것들을 꼭 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잖아요. 근데 구조화가 잘 되면 문제만 푸는 것 아니라 앞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략과 문제까지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 구조화가 가장 첫 단계로 PO들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 생각 구조화 어떻게 처음 접근해야 될까요? 뭘로 접근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자주 쓰는 것은 질문하기입니다. 좋은 질문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연결한다. 정산이 오래 걸렸어요. 왜? 왜 오래 걸렸지? 이건 증상이잖아요. 문제의 증상. 어느 시점에 어느 서비스? 어떤 기능 연결했지? 최근에 뭐 배포했지? 기술적 오류는 없나?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모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결정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지적인 능력이라면 여기까지는 모두 다 쉽게 옵니다. 물어보고 정보를 취득하고 정리하는 거 우린 잘 퇴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죠. 얼음들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엉키고 녹기 시작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파고들다 보니까 막상 어떤 의사결정이 최고인지, 이게 진짜 문제인지, 기술 문제인지, UX 문제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점이 와요. 그럼 얼음을 다 이렇게 떼어내고 싶은데 떼어내지 못한 상태로 남아버리죠. 보통의 레거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괴롭습니다. 이때 방향을 잃은 상태가 되죠. 정보는 막 섞였는데 생각은 막 어렵고, 막 위에서는 왜 빨리 안 되냐고 하고, 넌 피오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고, 저희가 이제 자주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가 그 예고를 하고 저한테 문제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불쑥 찾아오는 기회 때 약간의 기법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처음을 뚫어나가기가 좋습니다. 이때를 뚫어나가기 위한 제가 좀 자주 쓰는 프레임워크 혹은 방법들을 오늘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저만의 방법이라서 모두 제너럴하게 해결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문제를 풀어오면서 이 세 가지 정도는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얼음이 막 녹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즉흥적으로 문제 해결한다고 망치로 딱 깨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다 프로젝트가 조각 나버리고 망가지는 프로젝트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잘 떼어낼 것인가,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 설계를 하는 방법이 체계적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가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풀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 토스 서비스의 화면들이거든요. 애즈, 쇼핑, 뭐 보험, 광고 막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매일매일 정산을 새로운 서비스 유형을 나타내고요. 매출 구조 맨날 바뀌고요. 어카운트들은 정말 늘리고 매출은 계속 늘어요. 근데 정산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최고의 피놉스 프로젝트 팀을 지금 꾸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토스에서.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들어갈 때 너무 막막했는데, 사실 저는 재무라는 관점에서 정보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컴퓨터공학 전공했고요. 공대 나왔고요. 재무적인 회계 이런 거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토스답게 그릿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러 들어갔거든요. 자,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앞단에 설명드렸던 생각 구조화입니다. 질문을 했어요. 정산이 오래 걸린다는 건 증상인데 원인이 따로 있겠죠. 무엇이 원인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 정의를,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정의하는 시간을 꽤 오래 시간 분석을 했습니다. 정산 한판 그리기라고 해서 회사에 들어오는 정산이 일어나는 모든 시작점과 끝까지 정산 한판을 다 훑습니다. 스테이크홀더 누군가, 업무 워크플로우는 어떤가, 어드민 운영 시스템 뭐가 있지, 데이터는 어떻게 돌아가지, 이것들을 온갖 곳에 파편화되어 있던 정보들을 잘 구조화해서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적으로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보냐면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시스템적 접근을 해요.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구조적인 정산 흐름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시스템을 거쳐 들어가는지, 이런 시스템 구조적인 접근으로 한번 합니다. 이 안에 어떤 스테이크홀더가 있고 어디서 문제가 발견되는지 아주 손쉽게 발견돼요. 이 시점에 이 사람이 엑셀을 붙들고 있다. 여기서는 실수가 자주 일어나네. 왜 자주 일어나지?
여기는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안 맞는데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일어나는 지점을 한 판을 그려놓으니까 파악이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보 구조가 우리 설계에 어떤 전략으로 나아갈지 이 한 판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요, 데이터를 쫙 한번 훑어봤어요. 했더니 이 재무팀과 개발자 혹은 정산 담당자가 특정한 데이터를 인식하는 방법이 너무 달랐어요. 그 IFRS가 제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거 하나 기준만으로도 개발팀은 인지하고 재무팀은 이해하고 사실 논리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산 데이터가 입고되는 상태, 주기성, 처리, 출력 모든 과정에서 이 상태를 파악하고 이게 모든 프로젝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난리지로 바꾼다. 이것을 했습니다. 동상이몽을 동상이해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또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스 서비스 매번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산 한번 맞춰놓으면 틀어지고 맞춰놓으면 틀어지고 더 이상 맞추는 건 불가하고 우리 프로세스를 완전 바꾸자. 우리는 일단 정산을 다 연결한 다음에 틀린 부분을 잘 찾아내는 탐정놀이 툴로 바꾸자. 체계는 잘 만들었으니 빠르게 찾고 빠르게 보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접근 방법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 프로세스적인 접근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잘 맞춰가지고 맞춰진 대로 쭉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그냥 운영으로 끝나는데 킁킁 냄새를 맡으면서 문제가 생길 듯한 곳을 미리 고치거나 약간 썩은 냄새가 나면 가서 빨리 고치거나 이런 것들을 탐지를 먼저 하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피놉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일단 통제 중심의 어떤 플랫폼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스 서비스 성장을 지원하는 피놉스여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게 곧 피놉스라는 프로젝트의 교과서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문제 잘 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제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좀 했는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정보 구조화 말씀드렸잖아요. 정보 구조화를 할 때 온갖 쪽에 정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관점을 바꾸면서 그들의 관점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개발자니까 개발자의 관점, 혹은 내가 정산 담당자니까 정산 담당자로 보는 그 관점에서는 이게 맞는데 시스템 관점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PO는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가 뭉쳐있는 플랫폼에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각 팀에 들어가서 처음 문제를 풀 때 예를 정산을 잘 모른다. 정산 담당자와 한 달치 정산을 돌아봐요. 재무 담당자가 재무 마감을 해봅니다. 시스템 운영자랑 VOC를 막 봐요. 예. 결과적으로 그 의도적으로 관점을 분리해서 분석하는 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죠. 어디가 오래 걸리는지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급하게 해결하지 않는 게 이제 저희 좀 팁이라면 팁인데요. 문제의 본질은 대부분 급하게 행동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통 발견되더라고요. 문제의 본질. 제가 아까 전에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A랑 B랑 안 맞으니까 필드 하나 더 넣어서 맞춰볼까? 해가지고 그냥 하면 그때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추가된 필드를 다음 운영자나 다른 개발자는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온톨로지를 굳이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 코드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디까지 라이프타임이 되고 이게 어디까지 재무의 SAP까지 흘러가는지를 모든 이 재무팀 사람과 피놉스 하는 멤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급하게 해결하지 않되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문제를 정의하고 회고하는 시간을 진짜 많이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회고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 회고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일주일, 한 달에 한두 번 하시나요? 저는 개인 회고도 하고요, 프로젝트 회고도 하고요, 먼슬리 회고도 하고요, 팀별 회고도 하고, 회고를 가져가는 게 결국 나에게 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진짜 PO들이 많은 일을 겪거든요. 매일매일 문제 겪게 되는데 문제가 회고를 하지 않으면 제 머리를 탁 스치고 이렇게 휘발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회고의 시간들이 이 인사이트들을 제 걸로 남기는 시간이에요.
왜 그렇게 됐지?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잘하려면 뭘로 해야 되지? 이 회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생각 구조화를 하는 스킬이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냐의 그 판가름은 회고를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 이 시간을 투자했느냐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일주일 타임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는 항상 전략 타임을 가진 팀이 항상 성공률이 높습니다. 저 스스로 전략 타임을 많이 가지고요. 회고는 뭐 데일리 회고 해가지고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를 제 캘린더에서는 좀 볼 수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사고의 구조와 문제 해결 설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진짜 그 실행력 있는 PO로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요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 한판 도식을 가져가서 여러분 제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이 피놉스 문제 해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메이커들이 이러다가 몇 명은 그래 미영님이니까 뭐 문제 잘 해결했겠지 하고 하면서 오케이 갑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거 되겠어요? 라고 믿어도 돼요? 라는 눈빛을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좀 덜 그렸나 이런 고민을 좀 하는데요. 예.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 사람들이 내가 이 그림에서 뭘 해야 될지 알아야 이해가 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입니다. 예. 결국 시각화에서 아까 그 피놉스 한 판 그렸을 때 이 지점에 엑셀이 문제예요. 이 지점이 데이터가 안 맞아요 라는 영역에 담당하는 시스템 담당자는 이거 진짜 내 시스템에서 안 맞는다는 거야? 이상한데? 하고서 다시 가서 살펴보겠죠.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액션을 개발자님 이거 가가지고 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림을 보자마자 저거 제가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바로 액션이 일어납니다. 결국 시각화했을 때 팀원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 실행력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거에 더 뿌듯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시키는 것보다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림을 열심히 그리라는 거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 그릴 때 우리 예쁜 그림 그리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장표 예쁘게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이 내가 정말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 자신이 설득되냐, 이것을 좀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시각화를 해서 문제를 단순화시켰느냐, 더 복잡함을 일으키는 그림은 정말 잘못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렸다면 단순 명료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정말 단순하게 그려고 해결 방법이 있는 그림이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못하겠어요 미영님, 저는 좀 아직 이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세임 페이지 효과를 꼭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는 의도가 뭐고 당신이 어떤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이 복잡한 문제를 당신과 함께 풀어보자는 이 세임 페이지에 있는 목표와 의도를 잘 설명할수록 실수랑 오해는 줄고 실행 속도는 빨라지고 팀의 신뢰는 더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림이지만 이 그림 한 판을 잘 그리는 것이 정말 100장 문서 만든 것보다 효과적이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길게 저희 한 20분 왔거든요. 오늘 발표를 제가 잘 시각화하고 구조화했다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장표만 가져가셔도 돼요. 얼음 그렸어요. 생각이 이렇게 진화하고요. 이 다음에 뭐 했죠? 생각 구조화에 대해서 정보를 잘 이끄는 것 얘기했어요. 문제 해결 설계할 때 제가 자주 쓰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되죠? 시각화가 있어야 되죠. 저는 흔히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이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쓰는 저만의 좀 비법 같은 겁니다. 네. 다 알려드려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회고를 열심히 하고 문제를 빨리 인식하고 하는 거는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은 다 알려드리고 공유해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가서 활용해 보세요. 문제를 처음 시작해야만 할 때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정보들이 있다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탁월한 PO는, 제가 생각하는 탁월한 PO는 생각을 구조화 잘하는 사람, 복잡한 개념을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시각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제가 그림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제가 제일 잘 그리는 건 아니고 토스에 멋진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예. 저도 이런 분들과 매일 훈련해 나가고 있고요. 언젠가 토스에 같이 오셔서 성장하는 기회를 꼭 같이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